반갑습니다. 7장 학습 마치고 8장 자기력, 자성재료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장에 의한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7장에서 전하의 움직임,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벡터 또는 B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러가지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내용을 돌이켜보면 1학기 때는 쿨롱의 법칙부터 해서 전기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전기력과 이 필드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F는 QE 라는 식에 의해서 F의 방향과 E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힘부터 배웠어요. 하지만 정자장, 저희가 아는 마그네토 스테이틱스에서는 힘과 H 필드의 방향이 달라요.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회전력, 토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우는 거죠. 우리 전기장과 다르게 필드를 먼저 배우고 힘을 배운다. 전기장에서는 힘을 배우고 필드를 배웠다 라면 반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 자기장이 있을 때 힘을 배우고요. 또 회전력, 토크와 모멘트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걸 바탕으로 자성 재료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1학기 때 일렉트릭 다이폴을 했던 것처럼 마그네틱 다이폴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을 정의해서 그걸로 자화 벡터 같은 걸 정의해서 자성 재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 그리고 인덕터, 인덕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정자장에 대한 내용을, 자기장과 힘, 자기장에 의한 힘인데, 자기장과 힘과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로렌츠 이퀘이션이 있죠. 이거는 자기장 안에 어떤 속도를 갖는 전하가 자기장 내에서 휘는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잴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1m/s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때 자기장이 걸려 있다. 그러면 이 전하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든가 전하의 속도의 방향과는 수직인 외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공식이 F는 QUB, U와 B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가 1쿨롱이고 속도가 1m/s고 요게 1테슬라라면 그때 받는 힘은 1뉴턴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힘을 재면 자기장을 잴 수가 있고요. 자기장이 주어진다면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의한 힘은 로렌츠 이퀘이션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장도 배웠으니까 전기장에서 F는 QE였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하가 있을 때, 전하가 고정되어 있으면 전기장만 생긴다. 그때 값은 QE다. 전하가 움직이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어떤 순간에선 전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필드는 똑같이 작용할 거고요. H 필드는 QUB라는 식으로 또 작용할 테니까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자, 정리하면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한 이 필드도 생기고 자기장도 생길 텐데, 그거에 의해서 전하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은 로렌츠 이퀘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제 8.1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전기장이 주어져 있어요. 전기장이 12, 10, 0이니까 식으로 쓰면 12AX 더하기 10AY가 힘인 거죠. 그리고 질량은 2kg, 그리고 전하는 3쿨롱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1-0에서 초기 속도 U
403이니까 유벡터는 4ax 더하기 3az입니다. 자, 이런 속도로 출발한다. 출발은 t = 0이겠죠. t = 0에서 출발했다. 자, 1초가 지났을 때 입자의 가속도와 입자의 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필드가 주어지고 전하 Q가 3쿨럼이고 M이 2kg인 이 전하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1초 후에 가속도와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기장은 없죠. 오로지 전기장만 있으니까 전기장만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힘은 F는 MA이고 또 전기장에선 Q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M을 넘기면 M이 2고 Q가 3이니까 그때 이 필드 요 값을 쓰면 되겠죠. 이 값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다. 자,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속도는 거리를 미분한 거죠. 거리를 미분한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dt분의 du니까 u에 대한 식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걸 다시 식으로 쓰면 18ax 더하기 15ay인데 요 가속도를 적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는 요거를 적분하는 거죠. 18을 적분하면 18t 더하기 a가 될 거고 15를 적분하면 15t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az니까 0을 적분하면 상수 c가 나오겠죠. caz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초기 속도를 아는 거죠. 자, 초기 속도를 아는 거죠. 그 t에다가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0을 넣으면 그때가 x는 4. 자, t가 0일 때 4니까 a는 4가 되게 되겠죠. 자, 초기 속도가 4니까 a는 4. 그리고 b는 0이죠. 자, b는 0이어야지 이 식이 15t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t를 0일 때 b가 0이 됩니다. 그래서 15t ay. 그리고 요거 상수는 초기 속도가 3이니까 3az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속도에 대한 식을 구했습니다. 자, 속도에 대한 식을 구했다. 자, 요걸 미분하면 또 요게 나와야 돼요. 가속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t가 1초일 때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1만 집어넣으면 u는 18 더하기 4니까 22ax 그리고 15ay t가 이럴 때 3az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속도는 일정하구나.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는 일정하고 속도는 t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f와 e의 방향은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다. 자, 이렇게 하고 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식으로부터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는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선형으로 증가하겠죠. 선형 1차 함수로 증가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장만 있을 때 한번 로렌츠 힘의 방정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8.2입니다. 질량은 1kg, 전하는 1쿨럼인 전하가 원점에서 속도 u가 2ax로 주어진다. u는 2ax. 자기장 b는 030이니까 b는 3ay죠. 이때 그 순간에서 t = 0초일 때죠. 0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는 주어졌으니까 요게 t = 0초일 때죠. 그러니까 그때 가속도를 구하고 또 1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B 벡터는 y 방향으로 3ay, 속도는 2ax, t = 0일 때 갔을 때 힘이 요 속도와 자기장의 수직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요게 회전력을 받을 테니까 1초 후에는 이렇게 힐 겁니다. 그럼 속도는 방향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힘도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요때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t = 0초에서 입자의 가속도를 구해 봅시다. 그걸 하기 전에 일단 B와 F는 방향이 다르다. 전기장과 다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는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자, t = 0초일 때. 자, 아까 썼던 F는 ma, 그리고 자기장만 있으니까 QUB라는 식으로 써야겠죠. 자, t = 0이니까 이때는 2ax, 그리고 외적, 그리고 B 벡터는 3ay니까 요 값은 6az가 되겠죠. 그리고 Q도 1, M도 1이니까 그러면 F는 6az가 되고, 그리고 가속도도 6az가 됩니다. t = 0초일 때 입자의 가속도는 6az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초 후에 t = 1초에서 봅시다. 1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요 속도 u를 이렇게 일반식으로 일단 쓰는 겁니다. 자, ux, ax, uy, ay, uz, az 이렇게 x, y, z에 대해서 일반식으로 써보자. 그리고 a 벡터는 요걸 미분한 거니까 요 미분한 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 식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M은 1이고 Q는 1이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U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B는 3ay니까 얘랑 예적하면 ax 외적 ay는 az죠. 그러면 3ux az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y와 ar 외적하면 얘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y와 az를 외적하면 ax인데 여기가 z가 먼저니까 zy니까 여기가 zy면 마이너스 ax죠. 그래서 마이너스 3uzax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a에 대한 식이 주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걸 다시 쓰면 자, u 벡터를 미분한 게 a 벡터니까 자,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dt분의 d ux ax 플러스 dt분의 d uy ay 플러스 dt분의 d uz az. 자, 요걸 계산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식을 다시 쓰면 자, dt분의 dux는 마이너스 3uz가 될 거고요. dt분의 duy는 0이 될 거고요. 요 식에 의해서 dt분의 duz는 3ux가 될 겁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요식과 x에 대한 요식과 요식이 서로 연계되어 있죠. 두 식을 합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걸 미분하면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uy ux는 마이너스 3 dt분의 duz인데 dt분의 duz이 3ux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넘기면 dt제곱분의 d제곱 ux 플러스 9ux는 0이라는 2차 미분 방정식 꼴이 나옵니다. 2차 미분 방정식 꼴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표현해보자. 자, UX를 표현하는 거죠. UX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걸 또 미분하면 UZ가 나오니까 UZ도 비슷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UX를 구했으니까 또 세 번째식 DT분의 D UX는 첫 번째식 -3 UZ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미분하면 또 UZ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미분하면 -3 C1 sin 3t 더하기 3C2 코사인 3t가 되겠죠. 요게 -3 UZ이니까 UZ는 C1 sin 3t 빼기 C2 코사인 3t 이렇게 UX와 UZ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을 미방을 풀었으니까 경계 조건을 대입해야 되겠죠. t = 0에서 경계 조건을 대입하는 거죠. 자, u는 ax만 있으니까 ux만 있는 거죠. 근데 t = 0일 때 여기다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C1은 2구나. C1은 2구나. 그리고 C2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t = 1초에서는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2 코사인 3t인데 t가 1이니까 2 코사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UZ는 2 사인 3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AX는 한 번 더 이걸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다. -6 사인 3 앞에 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 이래서 자기장이 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8.1은 전기장만 있을 때, 예제 8.2는 자기장만 있을 때 문제의 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방 푸는 건 일반적인 전자 수학에서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걸 잘 따라와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 8.3이고요. 속도가 주어지는데 4AX 이렇게 주어졌다. 전기장 E는 20AY 그리고 자기장은 B0AZ가 주어진다. 근데 이때 입자의 속도가 상수가 되기 위한 B0 값,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B0는 얼마냐. 자,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있으니까 로렌츠 힘의 방정식을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MA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속도가 상수니까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A가 0이니까 Q는 0이 아니고 그럼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B0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차지드 파티클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전기장 E가 있고 자기장이 있다. 이게 서로 수직으로 놓여 있다. 이때 속도가 일정한, 그래서 가속도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자, 이 벡터는 20AY고요. 더하기 U 벡터는 4AX고 그리고 B 벡터는 B0AZ니까 자, 요거를 외적하면 어떻게 되죠? 4B0XZ니까 -AY가 되는 거죠. 그러면 4B0가 20이 되려면 B0는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요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학습한 로렌츠 힘은 전하 Q가 별도로 떨어져 있을 때 특정한 질량과 전하량을 갖는 별개 입자라는 거죠. 입자가 속도 u가 u로 움직일 때 외부 자기장 B가 주어져 있고 외부 자기장 B가 주어진 공간에서 전량과 전하량을 갖는 입자가 u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들어올 때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요런 전류, 요런 입자들은 보통 대류 전류라고 부르죠. 대류 전류. 공간상에 속도 u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전류를 대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죠. J라는 전류 밀도는 최적 전하 밀도 로우 V를 갖는 전하들이 속도 u를 가질 때 로렌츠 힘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JDV라는 거를 KDS, IDL로 쓸 수 있다고 배웠죠. 이 세 개가 선전류일 때 미소 선전류, 자, 미소 면전류, 자, 미소 최적 전류, 전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IDL을 자세히 보니까, 미소 선전류를 자세히 보니까 IDL은 I는 DT분의 DQ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T분의 DL은 이게 바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죠. 그러면 DQU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IDL은 DQ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힘인데 미분 힘 DQ에 의한 힘은, 자, DQ에 의한 미소 힘 DF라는 것은 DQ에다가 요 로렌츠 식에 의해서 UB를 곱해주면 되는데, DQ가 IDL과 같다고 했으니까 IDL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힘 F는 IDL 외적 B하고 적분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입자에 의한 그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선전류 같은 전류가 흐를 때 F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렌츠 힘을 선전류로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에 여기가 전류가 있는데 I가 흐르고 미분소 DL을 잡은 요 미분소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 P점에서. 근데 요 전류에 의해서도 유도 자장이 생기겠죠. 근데 요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요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이니까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거나, 자, 자기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거는 힘에 작용하지 않고 외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이 전류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 혹은 이 외부 자기장은 별도에 있는 뭐 I2라는 별도의 전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겠죠. 별도의 외부 자기장과 내 전류 미분소에 의해서 생기는 힘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 입니다. 자, 그래서 뭐 F는 ILB 뭐 이런 식을 기억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물리 때는 외적을 안 배우니까 그냥 ILB 이렇게 크기만을 가르치는데, 실제는 이렇게 외적의 꼴로 나온다. 자, 이거를 면전류일 때도 할 수 있어요. IDL 대신에 KDS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또 최적 전류도 할 수 있습니다. KDS 대신에 JDV만 넣고 적분을 3번 하면 되는 거죠. 자, 적분의 개수만 다른 거고 개념은 같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선전류, 미소 선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미소 힘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적분하면 되는 거고, 자, 외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미소 면 전류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외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미소 최적 전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최적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요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입자에 대한 식도 이런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부 자기장 얘기를 했는데 요걸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두 번째 전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기장이 I2DL2라고 하고 여기를 I1DL1이라고 하면 I2DL2에 의해서
DB2라는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게 이게 외부 자기장이 되는 거죠. 외부 자기장. 자, 외부 자기장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I1 DL1이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요 임의 점에서의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DB2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4파이 뮤제로 계수가 들어가고요. R제곱분의 I2 DL2 외적 AR 이렇게 주어진다. 자, 요거에 의해서 F1에 의해서 생기는 힘. 자, 그러면 여기가 DB2에 의해서 또 미소 전류소가 두 개니까 요 미분이 두 번 된 꼴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정의하면 요거는 I1 DL1 외적 DB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B2에 의해서 여기도 미분이 하나 들어갔어요. 미분소가 하나 들어갔고 I1 DL1 여기도 미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개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자, I1 DL1이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 들어가고요. I1 DL1 자, 그리고 외적 그리고 DB2 마저 써야겠죠. 그리고 I2 DL2 R제곱분의 외적 AR 이렇게 주어진다. 자, 자세히 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자, 외부 자기장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DDF2 자, 1번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생기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4파이분의 U0 I2 DL2 외적 R제곱분의 I1 DL1 외적 AR 자,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F2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자기장 구할 때 적분 하나 그리고 요 힘을 구할 때 적분 하나 그래서 적분을 두 번 하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소가 두 개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의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식을 유도할 때 외부 자기장에 의한 효과만을 고려하라고 했죠. 힘을 계산할 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무한선이 있는데 무한 전류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 힘이 작용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IDLA라는 게 있을 테고 IDLB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도 외부 자기장 B가 생기는데 요거와 요거에 의한 힘이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없다고 했어요. 왜 없는지 볼게요. 자, 임의의 점을 잡을게요. 잡고 여기가 로우 여기가 Z라고 하면 요즘에서 벡터는 R 벡터는 로우 A 로우 빼기 Z A Z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비오사버러 법칙에 의해서 DBA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여기 요 거리가 로우 제곱 플러스 Z 제곱이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IDZ AZ 저기가 Z라고 놓으면 IDZ AZ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AR 벡터 요 ARL 방향의 단위 벡터를 넣으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요 자기장이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로우가 0이라면 자, 로우가 0인 여기 요 선상이라면 여기가 AZ 벡터인데 AZ 벡터 외적에 로우가 0이니까 A 로우는 없고 AZ만 있겠죠. 그럼 얘 둘을 외적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DLB 여기에
전류소 자기들끼리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거죠. 왜? 0이니까. 없다. 그래서 이게 0이다. 그래서 요 힘, 아까 그 시계에서 ID, IB, ID, LB 다 DBA는 0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류 그 자체, 자기들끼리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전류가 하나 있으면, 전류가 한 개 있을 때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오케이 발생. 근데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는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부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 생기는 내부 자기장끼리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하나 흐를 때는 이 전류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생기느냐? 전류가 두 개씩 있을 때 생겨요. 두 개씩 있을 때. 자, 자, 여기 I1이 있고 I2가 흐르는데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I1에 의해서 생기는 B1이 있겠죠. 이 B1은 I2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장입니다. 외부 자기장. 그러면 I2에 요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럼 일단 B1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B1을 구하기 위해서 무한 전류니까 2파이 5분의 뮤0 I1 A파이가 됩니다. 우리가 H벡터에서 B벡터 구할 때 뮤만 더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A파이니까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작용하겠죠. 요 점에서. 자, 그 다음에 F12를 구해야 되겠죠. F12를. 그러면 DF12는 I2 DL2 외적 B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DL2는 DZ AZ인데 방향이 I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I2 DLAZ 이렇게 주어지고 요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Z와 AX를 했으니까 AY 벡터가 남겠죠. 그래서 외적에 의해서 AY만 남는다. 그리고 나머지 2파이 5분의 I2 DL 뮤0 I1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거로부터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2파이 5분의 뮤0 I1 I2인데, 자, DL2를 요 L만큼만 작용한다고 치면 요 L에 의해서 생기는 힘은 자, L이 곱해지겠죠. 적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서 요 L만큼 이렇게 있다면 F12가 작용한다. 자, 이런 두 가지 전류소가 있을 때 힘을 구하는 문제는 먼저 한쪽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을 구하고 특정한 전류소만큼에 의해서 힘 F12를 구하면 된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요 전류가 다른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죠? 밀죠. 자, 그러면 얘도 구해보면 똑같이 F2와는 이렇게 되겠죠. 자, I2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B2가 있을 거고, 이 B2가 I1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장이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힘 F2원이 생기는데 서로 미는 힘이 생긴다. 전류가 다른 방향이면 척력이 작용한다. 미는 힘이 생긴다. 그럼 그 말은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인력이 작용하겠죠.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서로 당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무한 직선 전류가 있고 사각 누프가 있어요. 누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을 유도하시오. 자, F가 주어졌어요. 이걸 유도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자, XY 좌표계니까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I1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 B1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요 각각 4점의 4개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힘을 4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먼저 F1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DF1을 I2 DZ AZ 외적 B1인데 B1은 2파이 로분의 뮤0 I1에 마이너스 AY 방향이겠죠. 우리가 오른손으로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나머지를 감아지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니까 마이너스 AX가 되겠습니다. AX가 되겠습니다. AX. 자, 그러면 2파이 Y네요. Y로 바꿨으니까 Y분의 뮤0 I1 마이너스 AX가 되겠죠. 자, 요거로부터 F1을 구하면 적분 0에서부터 B까지 2파이 Y분의 뮤0 I1 I2 AZ와 AX를 외적하면 마이너스 AY가 나오겠죠. 자, 요걸 적분하면 DZ이 빠졌네요. DZ. 자, Y는 로우 제로죠.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로우 제로분의 뮤0 I1 I2 그리고 0에서 B까지 DZ 적분하니까 B 그리고 마이너스 AY가 되겠습니다. 이게 F1. 자, 마찬가지로 F3는 마이너스 2파이 로우 제로 더하기 A죠. 자, 로우 제로 더하기 A 분의 이건 마이너스 하면 안 돼. 는 플러스죠. 예. 아이고, 플러스 뮤0 I1 I2 B인데 여기는 방향이 B에서부터 A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Y. 자, 그래서 요 식은 F1 더하기 F3을 한 거랑 같습니다. 그쵸? F1 더하기 F3 하면 요 식이 된다. 자, F2와 F4도 해야 되는데 걔는 계산해 보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여기 F4와 F4는 서로 상쇄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볼 것. 꼭 풀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힘이 적용된다. 근데 잘 보면 F1이 F3보다 약간 크죠. 약간 크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AY로 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당기는 힘이 생긴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 직선 전류가 있고 거기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 있을 때 요 같은 평면에 이렇게 사각 루프를 놓게 되면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생긴다. 인력이나 혹은 요 전류방향이 반대면 청력이 또 생기겠죠. 인력 또는 청력이 생긴다.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긴다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회전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다르게 놓여 있으면 회전력이 발생하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응용을 볼게요. 이런 걸 왜 하느냐? 실제 응용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자, 스피커 보시면 여기에 우퍼라고 저음을 내는 스피커가 있죠. 얘는 미드레인지, 얘는 트위터 뭐 이렇게 불러요. 얘는 스피커가 아니고 그냥 구멍입니다. 덕크라고 구멍이라고 불러요. 구멍이죠. 소리 공명을 하기 위해서 냅니다.
실제 스피커는 되게 구조가 복잡한데 보시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감겨 있고 그거를 보이스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게 힘을 받아서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해서 요 진동판을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IL 외적 B라고 했는데, 자, IL, 자, 여기가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요 전류 방향은 A파이거나 마이너스 A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A파이, 이렇게 가면 A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 자석은 어떻게 놓냐? 자석은 이렇게 방사 방향으로 놓습니다. 자석을 로우 방향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커 진동은 어떻게 되죠? 요게 A파이 방향이고 요게 A로우 방향이니까 외적하면 AZ 방향이 되겠죠. 스피커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진동하게끔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그네틱 포스를 응용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변압기가 있어요. 여러분, 변압기 이런 게 뭐 집에 있는, 요새는 잘 안 쓰지만 가정용 변압기고요. 전봇대에 가면 여기 외부에 전선이 오는데 그게 22,000V입니다. 근데 우리 집으로 사용한 전압은 230V니까 22,000V를 230으로 바꿔주기 위한 전압을 강화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전압 강화는 이 코일의 횟수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돼요. 이 사이에 푸사이 자석이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 22,000V가 60Hz AC이기 때문에 이게 60Hz AC이기 때문에 요게 전류 사이에 요때는 인력, 요때는 청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생기죠. 보통 때는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비가 막 오고 있으면 소리가 더 잘 들려서 우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웅 소리가 들려요. 이거를 변압기의 허밍 노이즈라 그래요. 이게 보통 50Hz나 60Hz 보통 AC를 쓰기 때문에 이 소리가 우리 귀에 웅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애려면 이걸 되게 타이트하게 감아야 돼. 전선을 아주 타이트하게 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울리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 올 때 전봇대 주변에 소리 나는 게 다 이런 자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